주택이 화이트 톤으로 아주 화사해요. 천장에 이렇게 작은 조명들이 여러 개 달려있어서 훨씬 더 화사함을 주었어요.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네요. 네, 좋아요. 각 방마다 청장형 에어컨도 있습니다. 분리형 거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닫이문 상당히 세련돼 보이죠? 주방에 냉장고 자리 있고 인덕션 빌트인입니다. 화이트 인덕션이네요. 거실은 밖이 탁 튀게 보여서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파우더룸입니다. C형에서 보셨죠? 되게 길고 넓어요. 화사하고 좋습니다. 세탁실 따로 있어서 공간 활용도 높였습니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1형과 2형 LH에서 나왔죠? 한꺼번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이름은 이렇지만 한부모 가족분들도 신청하시는 거 아시죠? 한부모 가족분들, 미혼모, 미혼부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평구 한경 내담채입니다.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15분이에요. 운동하기 딱 좋죠. 산책하기 참 좋아요. 집 앞에 바로 버스 승강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리로 쭉 가면 구산역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평지니까 산책 삼아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에 가는 길에 고깃집, 베이커리, 카페 등등 다 있습니다. 생활권도 괜찮아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부터 주택이에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방 3개, 주방과 거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택 개방감 좋죠. 발코니는 작은 방에 같이 있네요. 확장형입니다. 주택이 화이트 톤으로 아주 화사해요. 천장에 이렇게 작은 조명들이 여러 개 달려있어서 훨씬 더 화사함을 주었어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네요. 네, 좋아요. 각 방마다 청장형 에어컨도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거주가 가능하다니 선정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형입니다. 동대문구로 가겠습니다. 5호선 답심리역에서 바로 앞이에요. 4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올리브영, 커피숍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생활 기반, 소비 기반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엄청 괜찮겠어요. 초등학교는 보이는데요. 중고등학교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자기들끼리 다니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외관입니다.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보여요. 평지입니다. 주택 내부는 총 3가지 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거실 겸 주방과 방 2개, 욕실,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B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방 2개, 욕실, 화장실 2개입니다. 파우더룸 보이죠? C타입은 거실 겸 주방, 방 2개, 욕실, 화장실 2개이고 안방에 파우더룸이 되게 길게 있어요. 거실입니다. 분리형 거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닫이문 상당히 세련돼 보이죠? 주방에 냉장고 자리 있고 인덕션 빌트인입니다. 화이트 인덕션이네요. 거실에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보이시죠? 이 거실은 밖이 탁 튀게 보여서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파우더룸입니다. C형에서 보셨죠? 되게 길고 넓어요. 화사하고 좋습니다. 세탁실 따로 있어서 공간 활용도 높였습니다. 관악구입니다. 2형이에요.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숲세권이 확실한 곳이에요. 저희 동네니까 제가 잘 알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곳이 좋더라고요. 뭔가 쉼이 되는 집이라고 할까요? 네, 84형으로 제일 넓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입니다. 네, 나무 많아요. 반가워요.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 발코니 3개가 있습니다. 짐이 많은 분들, 특히 아이 키우면 짐 진짜 많아지거든요. 갈수록 그분들께 아주 좋죠. 발코니 많은 거. 거실 최강 좋죠. 주방엔 아일랜드 식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구비하셔야 합니다. 빌트인 아니에요. 주방이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죠? 생선 구울 때 이 공간 활용하시면 냄새 빼는 거 훨씬 쉽죠. 방에 발코니도 보입니다. 이러면 내부 단열이 훨씬 좋아요. 신혼부부 1형에 당첨되시면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2형에 당첨되시면 자녀가 없으면 10년, 있으면 14년 거주 가능하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분양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 안 하셨어도 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수 없어요. 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 있습니다. 1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셔야 합니다. 맞벌이면 90%까지 가능하세요.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2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셔야 하고요. 자산 3억 5,400만 원인데 자동차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자산에 들어가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부부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 하면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에요.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같은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급받는 거잖아요.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 이전 소득은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죠. 따라서 외벌이 소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가액 따로 확인하지 않죠. 그렇다고 자산에도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산은 임대보증금, 주택이 아닌 부동산, 주식, 예적금, 채권,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형은 자동차를 따로 또 확인하는 것이고 2형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2형은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이 넘더라도 전체 자산 합계해서 3억 5,400만 원 이하이셔야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서류상 이혼 상태이거나 미혼모, 미혼부를 말하는 거예요. 법정 한부모 가족, 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6세 이하인 혼인가구, 혼인신고 기간 없죠. 자녀가 태어난 지 만 2세가 안 된 가구, 여기도 혼인신고 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형에만 신청할 수 있는 혼인신고한 가구, 그러니까 자녀가 뭐 다 큰 성인이거나 애초에 자녀가 없는 부분들은 2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신청 대상이시고요. 1순위 신생아 가구, 아이가 태어난 지 만 2년이 안 된 가구가 1순위예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입니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은 법정 한부모 가족을 말해요. 법정 한부모 가족이란 말은 만약에 이 말을 모르신다 그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세요.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법정 한부모 가족 아니에요. 3순위는 미성년자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고요. 2형에만 있는 5순위는 혼인신고 상태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 되시는 분들이, 제가 순위 말씀드렸죠. 순위별로 1차 선발을 하고 같은 순위에 계시는 분들, 1순위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들이 먼저 선정이 되고요. 점수도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배점 항목의 번호 있죠? 이 번호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 그리고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1번 수급 여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예요.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되시면 3점, 차상위다 2점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데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청약저축 24회 납부하시면 3점입니다. 6회만 납부했어도 1점이에요.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이 연속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서울시에 전입신고 하시고 현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총 거주기간 아니에요. 신청자의 장애 등록과 배우자분이 정도가 심한 장애를 등록하셨다면 2점 추가로 받고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65세 이상이시다 부모님이 하면 1점을 더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청약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알아야 하는 청약 상식 1. 부부 자녀별로 각각 든다. 청약은 1인당 1계좌예요. 그리고 서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집도요, 저랑 남편 다 따로 들었고요. 아이들도 다 들어놨습니다. 임대주택은 횟수, 분양주택은 합계와 또 횟수, 이 기억하세요. 청약저축은 한 달에 한 계좌에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데 분양주택 신청하시려면 예금액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분양까지 생각을 하신다. 신혼부부니까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넣으세요. 맞추세요. 예금액을. 그리고 총액이 맞춰지면 그 이후에는 2만 원씩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든 분양주택에 소유를 하든 아파트에 안 살 거야 하든 간에 청약저축은 절대로 깨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해요. 청약저축은 깨지 않는다. 집 사면 깨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70대에 자녀 분가하고 어떤 삶이 올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최소 금액을 넣어서 횟수를 계속 늘린다. 횟수만 보는 임대주택 있지요? 내 집 마련이 노후일까요? 아닙니다. 2만 원 청약 횟수 높은 게 바로 우리 노후 준비입니다. 언제 깨냐? 요양병원 갈 때 깹니다. 내 사지를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편안하게 병원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깨야 될 때 있죠. 살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재가입 잊지 말자. 청약 6번만 넣어도 1점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실행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 실행력이 2배로 올라갑니다. 따라하세요. 깨더라도 재가입, 깨더라도 재가입.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마감일 4시니까 기억해주세요. 방문 청약 없습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이후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 발송 안내 기입되지 않았어요. 홈페이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최종 발표는 3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부부가 같이 신청하시면 모두 탈락입니다. 한 세대에서 한 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지가 다르다고 해서도 안 돼요. 한 곳만 신청하셔야 돼요. 한 세대에서 1형과 2형 모두 다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1형은 자동 탈락입니다. 2형만 되시니까요. 1형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 2형 같이 신청하시면 될까요? 안 돼요. 신청만으로도 탈락이에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9월에 전세 임대주택이 먼저 30년으로 늘었고 2년 만인데요.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굉장히 많죠.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다자녀 등등등등. 그런데 30년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만 늘어난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앞으로 좀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은 민법으로 임대차 보호에 대한 관할 조항이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두는 게 거주기간이에요. 1년, 2년 이렇게. 민법도 이러한데 공공은 더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집과 관련된 궁금한 건 쓸주다 메일을 통해서 활용해주세요. 전화, 화상, 대면 상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꾹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